비트코인 그리고 XRP는 연준이 무엇을 하든지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채의 거품, 즉 달러와 같은 화폐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 상황 속에서 대체 통화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인가 하는 건가 이제 싶으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년 전과 비교를 하였을 때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인데,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참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가디건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의 급격한 시장 하락과는 다르게 목요일이 시작이 되며 시장은 소폭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는 하락하는데 코인은 상승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5% 상승한 19,43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0.47% 상승한 1,337달러, 6위의 XRP는 0.46% 상승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0.42% 하락한 0.4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7.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숏 포지션이 살짝 더 높은데요.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1%를 나타내고 있네요. 현재 노드스트림발 시장의 공포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시장과 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사실상 세계 모든 지역에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과거 같으면 유럽에서도 독일 같은 국가들이 잘 버텨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이 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핵 공격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도 소폭 반등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18,000달러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13,000에서 14,000달러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5월에서 10월엔 투자를 쉬고 11월에서 이제 4월엔 투자를 하라는 격언에 맞춰서 11월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그간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이 다 몰려서 사야 할 것 같지만 현재 주위를 둘러보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정책이 완화되는 기조로 바뀌었지만 그걸 혜택으로 받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그만큼 사람들 심리가 바뀌었는데 하물며 비트코인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지금은 매수를 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 비트코인으로 10억 이상 수익이 찍혔던 사람들 중에도 지금은 안타깝지만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죠. 결국 분할 매수하는 것, 매월 여유 자금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돈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것 또한 확신을 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온 우주의 미래가 마치 비트코인에 달려 있는 것 같다가도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쓸모없는 데이터 조가리처럼 느껴지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거래소에 묵혀두지 마시고 넥스와 같은 플랫폼에 스테이킹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크립토 윈터에는 더더욱 코인으로 이자라도 벌어서 다음 상승장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동력을 찾아야 하죠. 꼭 하락하면 잠수하고 어플 지우고 시장을 떠나버리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다음 불장에 또다시 물리게 되죠. 최대한 지금의 크립토 윈터 시기에 수량을 많이 모아놓고 최대한의 이자를 모아서 다음 불장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면서 100%의 확신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강한 매크로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은 가파르게 증가하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는 연준이 무엇을 하든지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과 이것이 경제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느슨한 통화정책, 즉 달러 양적 완화는 자산을 부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좋습니다. 이제 다른 한편 추가적인 통화 긴축은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경제 붕괴로 이어져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통화 정책은 1000여 년 동안 경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는 덜 순수한 금속으로 더 많은 동전을 만들어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준은 금리 상한제를 통해 고의적으로 통화를 평가절하하며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죠.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통화정책의 기술을 완성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시장이 연준 책임자의 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엄청난 부채로 문제를 모두 덮고 있습니다. 이 연준은 경제를 파괴하지 않고는 부채 정책을 정상화할 수 없지만 또 이게 정상화하지 않으면 결국 경제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복귀할 수 없는 최소한의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95년 이후 50% 이상 증가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여줍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자 지급으로 인해 부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연방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GDP 대비 부채의 거의 1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트의 경우는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인구는 고령화되고 사회보장 비용은 증가하죠. 이 부채를 늘리는 것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즉 정책의 중대한 변화, 정상화는 사회를 완전히 혼란시키고 아마도 연준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 비트코인은 부자가 자신의 물을 보존하고 달러에 대한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도 붕괴에 직면하겠죠. 달러는 세계 준비 통화, 기축 통화이며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경제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미국 경제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국채의 일종의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를 드릴 것이라는 가정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죠. 외국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다른 가치 기준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개개인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달러의 붕괴는 비트코인과 금과 같은 건전한 화폐 대안을 세계 경제 시스템의 최전선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데요. 연준이 현재 양적 긴축이다 뭐다 하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특성상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달러의 지속적인 과잉 공급은 통화 가치의 꾸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제 이는 간단하게 보았을 때 주식의 가치는 대부분의 살아남는 기업들의 경우는 꾸준히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이제 30년 전의 짜장면 가격과 현재 짜장면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필수 소비재들의 가격, 부채들의 가격은 줄어들고 있지만 자산 가격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채의 거품, 즉 달러와 같은 화폐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 상황 속에서 대체 통화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얘가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인데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아프리카에서 화폐와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참 아침에 말이 많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아프리카처럼 화폐와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에 오류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미 자체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크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자체 규제가 되죠. 이것이 탈중앙화 시스템의 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디파이 생태계와 그리고 기타 암호화폐는 세상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구명 보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연준이 무엇을 하든 비트코인은 필수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그 시간 동안 달러는 급격한 가치의 하락을 겪고 제한된 공급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증가된 비트코인 유즈 케이스로 인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는 미국의 신용 위기와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분명해지겠죠. 이제 어제를 돌이켜 보면은 이 증시와 코인이 사이좋게 좀 빠졌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3.5%나 빠져버렸는데 코인에서 이 정도 하락이면은 간지럽지도 않지만 주식에서 특히나 인덱스가 이 정도 빠진 것이라면 무서울 정도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코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인데 XRP 또한 6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었으며 비트코인은 18,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매크로 지표만으로 이해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이 위축된 이유에는 이제 크게 볼 때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이슈와 애플의 추가 증산 중단이 있겠는데요. 특히나 가장 큰 영향은 역시나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부터 노드스트림 1, 2가 모두 파괴되었으며 테러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영국발 침체까지 가시화되면서 페닉셀 물량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며 세계 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시장은 러시아가 당장이라도 핵을 발사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수준으로까지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증시는 1에서 2분기 정도 경기를 선행하지만 이런 폭탄 수준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 자산 가격이 빠지기 마련이죠. 이 와중에 환율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으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 또한 1,600원대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다면 그 누구라도 자산의 매수를 두려워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을 넘었을 때 모두들 5만 원까지 하락한다면 빤스까지 팔아서 불매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상승했을 때 2천만 원대로 하락한다면 풀 매수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상승할 때는 원래 다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면 하락하게 되면 누구도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 참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를 때 올라타는 것도 문제지만 하락할 때 관망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락한다면 누구도 매수에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빠지면 어쩌냐라는 말은 너무나 진부한 레퍼토리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식으로 아니면 크립토 마켓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성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성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락할 때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하는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에 올라탈 자격이 생기는데요. 지금의 시기는 이제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며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